이제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체 왜 움직였나? 대웅제약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4%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나보타 이로 인한 수출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 여전히 가져가면서 당장 2분기 실적 발표 그 결과도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갑니다. 15만 7,500원대 현재가 형성하고 있는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이 아주 세게 들어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단숨에 10% 넘는 급등이네요. 2만 원 선 단숨에 회복을 하고요. LNF, 후성 괜찮았고요. 오늘 상하프론테크, ENF 테크놀로지 등등해서 2차 전지 관련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증권주들 오전까지는 그래도 증권 섹터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세는 조금 전기전자 섹터로 조금 물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건 지금도 강한 모습. 파월 의장의 발언을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를 지난 이번 초부터 계속 논의해 있었잖아요. 그의 입에서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뭔가 불안불안하고 고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투자자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지수 이제 올라갈 것에 베팅을 건 투자자들 증권주도 바라보고 있고요. 일제히 지금 2%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메디톡스는 시장의 반등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물론 장중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많이 만회했지만 시장의 그 지수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어제 한 매체를 통해서 그 허가받기 전에 메디톡신을 불법 유통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고요. 그리고 메디톡신을 생산할 때 멸균 작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장초반부터요. 식약처는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15년 전의 일인데 그래도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현재 밝힌 상황이고요. 메디톡스도 일부 인정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40만 8천 원 구간 놓여 있는데 대웅전력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투코리아와 미스터블루 나란히 함께 볼게요. 강하죠? 둘 모두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제2의 플레이위드가 될 수 있을까요? 왜 플레이위드라고 최근 연일 상한가 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 있잖아요. 이 업체가 이제 신작 MMORPG 그 게임 때문이었는데 룸투코리아와 미스터블루도 국내 소비자들이 참 좋아하는 MMORPG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몰리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지 이것 역시 고민하겠습니다. 최근 BDI 지수가 오르면서 해운업황 좋아진다. 대한해운도 주가가 참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고점을 좀 형성하나 싶더니 3만 원 부근쯤부터 조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일 또 순매수, 아랑곳하지 않고 사들이는 모습이거든요. 대응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정유주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 괜찮죠?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제마진이 급반등하고 있다는 뉴스에 많이 접합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4% 이상, SOL도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는데 정유주들 눈여겨봐도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주들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네. 요 며칠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좀 잇따르면서 네. 이제 진짜 괜찮아지나? 사도 되나? 혹은 이제 손실을 겪어보고 계신 분들 이제 돌아서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관점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좀 상반기 때 많이 어렵게 했었죠. 정유주들 특히나 이제 SO일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들 모멘텀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서게 되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냐? 이제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이제 방문했을 때 10조 원 규모의 수소차와 정유와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10조 원짜리 MOU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장 찍기 전까지, 공급 계약 맺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매출의 회복에 대한 모멘텀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는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우디랑 크게 아직까지 뭔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들 네. 이게 보통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4.5달러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8달러 수준까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적자폭이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5달러 내지 6달러 수준까지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S오일이 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배당이 좀 많이 줄었었죠. 뭐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정도 배당을 했었는데 사실 보통 이제 정유주들 하면은 5% 뭐 6%대로 배당을 했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 규제 때문에 일부 이 선종에 대해서 쓰고 있는 지금까지는 이제 벙커 CU를 썼다면은 황 함유율이 좀 적게 좀 들어간 기름을 좀 써라라고 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 또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아마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될 건데 이게 정제 마진이 일반 벙커 CU보다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제한 이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운업뿐만 아니라 이 정유주들도 또 다른 모멘텀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많이 컸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화학 제품에 대한 이런 새로운 사업들도 매출 비중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뭐 파라자일렌이라든가 기타 이제 화학에 대한 부분들 매출 비중 높이고 있는데 이게 당장 숫자로 찍힐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게 수요가 실제로 이 기업들 SO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하는 만큼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매출 의존도를 좀 낮춘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 좋아요 찍을게요. 예, 그리고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정유 대표 3사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주가 상승폭이 좀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네. 좀 빠르게 회복될 것 같다 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오일을 좀 보고 있는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까지도 하죠. 근데 중간 배당락 이후에도 기관 투자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배당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배당 안 받아도 된다. 난 시세 차익을 먹겠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기 때문에 최근 수급상들 본다라고 하면은 S오일이 그중에서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예. 정유주 안에서도 S오일 최근에 참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다음 대한해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기록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면서 네. 좀 거의 3만 원 딱 코앞에 두고 이렇게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수급은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렇죠. 장중 내내 큰 손들이 계속 담아가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나 이제 BDI 지수에 대한 반등인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BDI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2019년 이번 연도 2월 같은 경우에는 600포인트 수준까지 내려왔었다가 네. 현재 1770포인트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지수가 많이 급등을 올라오긴 한 거잖아요. 했네요. 네. 근데 이 BDI 지수가 갑자기 왜 급락을 했느냐? 역시나 이제 브라질에서 생겼던 이 댐 붕괴 사건. 그것 때문에 찰강석에 대한 운임이 상당히 좀 많이 감소가 됐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BDI 지수 자체가 이런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과 운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BDI 지수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대한해운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한해운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BDI 지수가 하락은 했어도 실제로 브라질과 관련된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대한해운이 맡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어느 정도는 좀 타격이 입었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작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좀 주가가 오른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 제가 앞에서 정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IMO 2020이라 그래서 내년부터 또 시행이 되는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2016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선박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 건조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건조하는 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선사들에게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선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된다. 그렇다면은 운임료는 당연하게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요. 6개월 동안의 박스권 장세였습니다. 상당히 좀 지루했던 흐름들 나타냈는데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나타냈죠.
박스권 돌파 이후의 조정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지금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3만 1,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연말까지 보자라는 말씀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고요. 대한해운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들리는 또 하나의 종목 봤습니다. 이번에는 룸투코리아 그리고 미스터 블루 이렇게 네. 꼽아왔는데요. 네. 뭐 이 개별 종목 하나하나도 괜찮고요. 아니면 게임주들 또 오늘 강하던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뭐 어떤 시각 들려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미스터 블루가 게임 사업도 같이 한다, 자회사를 통해서 게임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게임주랑 같이 좀 엮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재료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이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 컨텐츠, 웹툰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이낙연 총리께서 또 우리가 뭐 뽀로로라든가 이런 콘텐츠 많이 만들어라. 지금까지는 좀 직접재산권, 무형자산에 대해서 좀 많이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구간이다.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오는 가이던스가 2분기 때 한 50억 정도를 내놓고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고평가이지 않나.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인식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몰렸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드리면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상했던 답이 나왔어요. 예, 네. 글쎄요. 투자 의견 찍고요. 그러면 대한해운하고 앞에서 살펴봤던 정유주의 뭐 S51 네. 둘 중에 내일장 탑픽으로 어떤 걸 올려놓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하는 대한해운을 좀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걱정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섞여 있는 예. 네, 전략이네요. 대한해운 앞으로도 눈여겨보고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조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장 마감을 앞둔 지금도 고점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거래소는 2080선까지 안전하게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670선 후반까지 어느덧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부근입니다. 코스피는 1.0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2080선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의 오름세입니다. 676선에 오는 장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5종목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IT 투톱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이어서 오늘도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3.5% 오름세 보이면서 방향성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3% 오름세 보이면서 46,150원 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장중 상승 반전에 나왔습니다. 1.4%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13만 9천원 선의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0.7%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 CJ ENM이 고점 부근입니다. 3% 상승세 나타내면서 17만 5,10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진 부합권이고요. 헬릭스미스는 0.8% 내림세 보이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17만 2,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마감합니다. (7월 11일) 목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웃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사상 처음으로 3,00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2,993포인트에 마감한 모습 포착이 됐고요. 특히 조금 전 마감한 니케이 지수 0.5%의 오름세로 21,643선의 니케이 지수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현재가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그래도 다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반락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0.09% 강보합권에서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7월 11일입니다. 거래소는 1.1%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2081선 그래도 2080선 지지해내면서 마감가가 잡혔습니다. 전장과 비교해도 22포인트나 훌쩍 올라오면서 종가가 잡혔고요. 코스닥 시작은 1.5%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77선의 오늘장 거래를 마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 모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1,767억 원까지 매수금을 늘려가면서 마감가를 형성했고 기관도 501억 원 동반 매수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주체들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기관과 개인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은 179억 원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텔신라 먼저 체크해 보시죠. 호텔신라 2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주가가 5월 초 대비를 해보면 한 3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와 오는 7월에서 9월 이 면세점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면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0.1%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4,000원에 종가가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 보실까요? 북미 관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걸까요? 남북 경협주들 급등세가 나오면서 종가가 잡혔는데요. 뉴스 플로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한다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경협주들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21%까지 고점 터치가 나오면서 5,84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신원과 JS치냐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